검은 빛을 띠는 신비로운 쌀 흑미. 단순히 건강식 밥으로만 알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흑미에는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비밀과 현대 과학도 놀라운 영양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흑미의 역사, 건강 효능, 그리고 우리가 잘 몰랐던 조리법과 문화적 의미까지 깊이 탐험해 보겠습니다. 1. 흑미의 기원과 역사. 흑미는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에서 수천 년 전부터 재배, 황제의 쌀이라 불리며 고대 중국 왕실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희귀쌀. 일부 고문서에는 흑미가 장수와 건강의 상징으로 기록됨. 2. 흑미의 색깔 비밀. 안토시아닌. 흑미 껍질에 들어있는 천연 색소 안토시아닌.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음. 심혈관 건강, 노화 방지에 도움. 3. 흑미와 백미, 현미의 차이. 흑미는 껍질째 먹는 통곡물로 현미와 비슷하지만 껍질 색이 다름. 백미보다 섬유질, 미네랄, 비타민, B군 함량이 높음. 흑미 속 페놀 화합물은 혈당 조절에 도움. 4. 흑미의 맛과 식감 특징. 일반 쌀보다 쫀득하고 고소한 맛. 조리 시 물 조절과 불 조절이 까다로움. 흑미와 찹쌀, 보리 등과 섞어 밥을 지으면 식감과 영양 강화 가능. 5. 흑미로 만드는 전통 음식들. 중국의 흑미죽, 한국의 흑미밥 외에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 디저트, 떡, 술 등 다양하게 활용. 일부 지역에서는 흑미를 이용한 전통 술 제조. 6. 흑미의 건강 효능. 혈압 낮추기,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 다수 연구로 입증. 항암, 항염 효과, 면역력 증강. 다이어트 시에도 포만감 유지에 도움. 7. 흑미의 의외의 부작용과 주의점. 소화가 어려울 수 있어 처음 먹을 땐 적당량 섭취 권장. 흑미 껍질에 있는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음. 따라서 물에 충분히 불리거나 잘 씻어야 함. 8. 흑미를 더 맛있게 먹는 꿀팁. 30분 이상 물에 불린 후 취사. 멸치 육수나 다시마 육수를 섞어 밥 짓기. 흑미밥에 볶은 견과류, 참깨 토핑으로 고소함 업그레이드. 9. 흑미의 미래와 글로벌 트렌드. 건강식품으로 글로벌 시장 급성장. 웰빙 비건 글루텐 프리 트렌드에 딱 맞는 슈퍼곡물. 앞으로 식량 문제 해결의 열쇠로도 주목. 흑미는 단순한 검은 쌀을 넘어 역사와 문화, 과학과 건강이 만난 신비로운 식재료입니다. 오늘부터 흑미를 우리의 식탁에 조금 더 자주 올려보는 건 어떨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경험이 될 겁니다. 여름밤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그 작은 존재 모기. 단순한 빨기벌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모기는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놀라운 생존 전략과 진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기의 숨겨진 비밀과 우리가 몰랐던 진실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 모기의 진화와 기원. 약 1억 년 전 쥐라기 시대부터 존재. 공룡 시절부터 피를 빨았다는 학설도. 모기 종류는 약 3,500종 이상 존재, 각기 다른 서식처와 습성. 2. 암컷 모기만 피를 빨아먹는 이유. 암컷이 알을 낳기 위해 단백질 필요. 수컷은 꽃의 꿀만 먹으며 피를 빨지 않음. 피를 빠는 행위는 생존 위한 임무 수행으로 이해 가능. 3. 모기 탐지 비밀 무기. 이산화탄소와 체온. 모기는 사람이나 동물의 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감지. 체온, 피부 미세한 화학성분, 습도 등으로 목표 추적. 특정 유전자와 감각기관 덕분에 정밀 추적 가능. 4. 모기와 인간의 공진화. 인간과 모기는 수천 년 공존하며 진화. 인간 피부, 땀 냄새, 피 성분에 따른 모기 선호도 차이. 어떤 사람은 모기에 더 잘 물리는 이유. 5. 모기가 옮기는 질병과 그 영향. 말라리아, 지카 바이러스, 댕기열 등 주요 매개체.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와 예방 방법. 모기가 인간 사회와 건강에 미친 영향. 6. 모기의 생태계 역할. 모기 유충은 수중 생태계 먹이 사슬 핵심. 성체 모기는 새, 박쥐, 곤충 등 다른 생물 먹이. 모기 없으면 생태계 균형 붕괴 우려. 7. 모기 퇴치와 현대과학. 모기 유전자 조작, 멸종 프로그램 사례. 자연적 방제법. 박쥐보호 식물성 퇴치제. 스마트 모기 퇴치 기술 동향. 8. 의외로 인간에게 도움되는 모기. 모기 연구가 면역학, 유전자학 발전에 기여.
모기 침에 대한 알레르기 치료법 개발. 생태계 연구의 중요한 모델 동물. 9. 모기와 과학. 노벨상과 연결된 이야기. 말라리아 연구로 1902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 로널드 로스 박사. 모기의 체내에서 말라리아 원충이 번식하는 과정 발견. 이를 통해 질병 예방의 길이 열림. 백신 개발의 첫걸음. 10. 미래 사회의 모기는 사라질까?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모기를 멸종시켜야 하는가? 에 대한 논쟁 존재. 일부 학자는 말라리아 퇴치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 그러나 생태계 붕괴 위험 때문에 많은 과학자는 대체 솔루션 선호. 작지만 강력한 존재 모기. 우리 삶의 때로는 불청객이지만 자연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모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걷고 있는 그 땅 아래 한때 문명과 전설이 숨쉬던 도시가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라진 도시, 누구도 끝내 발견하지 못한 유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흔적들. 오늘은 지도에서 사라진 잃어버린 도시의 미스터리를 따라 떠나봅니다. 1. 아틀란티스. 바다에 잠긴 초고대 문명. 플라톤이 남긴 기록에 처음 등장. 원형 도시 구조 고도 문명, 단숨에 침몰한 운명. 지중해, 카리브해, 남극 등 수많은 위치 추정. 최근 AI 분석과 위성사진으로 스페인 근처의 도냐나 국립공원이 유력지로 재조명. 2. 파이. 미얀마 정글 속 침묵의 도시. 지역 부족 전설에 따르면 하늘로 사라진 도시. 고대 문자로 된 유적은 아직 해독 불가. 위성지도에 나타나는 규칙적 구조물들. 군사 접근 통제로 인해 실제 조사 어려움. 미스터리 지속. 3. 페이탄. 모래 속으로 사라진 아프리카 도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지도에도 없는 도시 전설. 유럽 탐험가들이 반복적으로 보고했지만 그 뒤 실종. 금과 유리 기술이 발달했던 것으로 알려짐. 수차례 탐사에도 구체적 위치 파악 실패. 4. 샴발라. 티베트 설산 너머의 이상향. 불교와 힌두교 경전에 동시에 등장. 내면이 깨달은 자만이 찾을 수 있다는 영적 도시. 나치가 실제로 탐사대를 보내 탐색했음. 1970년대 CIA가 티베트 위성지도 분석한 문서 일부 공개됨. 5. 파이트리. 남아메리카 심장 속 잃어버린 수중 도시. 브라질 아마존의 전설 강 밑에 잠든 대도시. 원주민 구전에 따르면 물 위에 떠있는 도시였다고 전함. 최근 아마존 하천 위성 관측에서 규칙적인 선 구조 포착. 물속 수심 30m 아래 고대 건축 흔적 발견됐지만 조사 중단. 6. 수블라. 북극권 얼음 아래 잠든 석조 도시. 이누이트 부족의 구전에 등장하는 도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날 얼음 아래로 사라졌다는 전설. 빙하 밑에서 드론 스캐닝 도중 직선적 석조 구조물이 촬영됨. 기후변화로 일부 지역 접근 가능해져 고고학적 기대 상승 중. 7. 잉카의 마지막 도시 빌카밤바. 마추픽추보다 더 깊은 정글 안쪽에 숨겨졌던 도시. 잉카 왕실의 마지막 거점. 2000년대 후반 위성 이미지 분석 후 유력지 추정. 접근 난이도 정치적 문제로 아직 공개 발굴 안됨. 8. 신들의 도시 테오티와칸에 숨겨진 방. 멕시코에 실존하는 도시지만 건설한 문명조차 미확인. 2020년 고고학 드론 탐사로 지하 깊은 터널과 미개방된 공간 발견. 방사성 물질 수은이 다량 검출되어 신비로움 증가. 현재 멕시코 정부의 제한으로 일반인은 접근 불가. 9. 왜 이런 도시들이 사라졌을까? 자연재해, 전쟁, 기후변화, 정복 등 다양한 추정. 일부는 의도적으로 문명이 자취를 감췄을 가능성도 제기됨.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진 채 스스로 흔적을 숨긴 문명 이론도 존재. 10. 우리가 잃은 것은 도시일까 기억일까? 잊힌 도시들이 남긴 흔적은 단지 돌과 흙의 잔해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무엇을 갈망했고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도시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할까요? 혹은 이미 우리 안의 기억 속으로만 남아있는 걸까요? 마트에서 흔히 사는 과일 포도. 그런데 포도를 그냥 씻어먹는 것만으론 10%도 못 쓰고 계신 거 아세요? 오늘은 포도에 숨겨진 활용법과 진짜 맛있게 오래 똑똑하게 먹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1. 포도를 오래 두고 먹고 싶다면 식초 세척, 키친타월 보관법. 포도 표면엔 천연 효모와 먼지, 방부 처리 성분이 남아있음. 식초 1큰술, 물 1그릇에 5분 담근 뒤 헹구면 곰팡이 발생 억제, 신선도 3일 이상 유지 연장. 세척 후엔 키친타월 위에 펼쳐 보관하면 수분 흡수, 눌림 방지. 2. 알맹이만 쏙쏙, 칼 없이 뚝딱 껍질 벗기기 꿀팁. 냉동실에 포도 2시간, 껍질이 자연스레 갈라짐. 찬물에 바로 담가주면 껍질이 알맹이에서 분리됨. 과일 샐러드, 도시락용, 어린이용 간식에 딱. 3. 남은 포도로 천연 아이스볼 만들기. 남은 포도는 그냥 얼리지 말고 탄산수에 넣고 얼리기. 여름철 음료에 넣으면 아이스볼, 천연 향기 2마리 토끼. 아이들이 즐기는 무설탕 천연 아이스크림 느낌도 가능. 4. 포도 껍질, 버리지 마세요.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 안토시아닌이 풍부. 햇볕에 말려서 차로 끓이면 항산화 효과. 또는 요거트에 섞어 즉석 슈퍼푸드 스무디 재료로 활용 가능. 5. 포도 알맹이 안 터지게 보관하려면 알맹이 터지는 건 눌림과 수분 때문. 밀폐용기보다 종이봉투, 통풍 있는 채반 위에 보관이 더 오래감. 지퍼백은 오히려 터짐 유발, 알맹이 간격 유지가 핵심. 6. 포도씨 버리지 말고 재활용하자. 포도씨에는 식이섬유,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풍부. 깨끗이 씻은 뒤 말려 믹서에 곱게 갈아 요거트, 시리얼에 뿌려 먹기. 또는 얼굴 팩이나 스크럽 재료로도 활용 가능. 7. 포도로 집 안탈 취재를 만든다고? 상한 포도는 버리지 말고 냄비에 계피, 정향, 물과 함께 끓이기. 향긋한 과일향 증기 발생. 천연 방향제. 부엌 냉장고 화장실 냄새 제거에 효과적. 8. 와인 말고 포도 식초 만들기. 남은 포도를 설탕, 식초, 물과 함께 밀폐용기에 담고 2주 숙성. 수제 포도 식초 완성. 샐러드 드레싱, 탄산수 믹스용으로 굿. 장 건강, 피로 회복에 도움되는 건강음료로 재탄생. 9. 포도 껍질로 머리결 윤기. 염색 보호팩 만들기. 껍질에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두피에 바르면 염증 완화, 모근 강화에 도움을 주고 염색한 머리에 바르면 색이 더 오래가게 도와준답니다. 껍질을 갈아 요거트와 섞어 팩처럼 바르고 15분 후 헹궈보세요. 머리결이 반짝반짝, 향도 상큼해집니다. 작은 알맹이 하나로도 먹고 바르고 치우고 정화까지 되는 멀티 아이템 포도. 이젠 그냥 먹지 말고 똑똑하게 써보세요. 알고 먹는 포도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꼭 챙겨 드시나요? 아니면 공복에 커피 한 잔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아침을 거르면 건강이 나빠진다. 정말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에 대한 믿음들을 과학적 근거와 전 세계의 습관,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놀라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1. 아침은 절대적인 건강식일까? 아침 안 먹으면 뇌가 멍해진다는 말의 과학적 근거. 공복 상태의 집중력 향상. 케톤체의 역할. 2. 아침을 꼭 먹으라는 건 마케팅 전략. 시리얼 회사 켈로그의 광고 캠페인에서 비롯된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는 신화.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아침 마케팅 전쟁. 켈로그, 포스트 등 대기업의 광고 속 건강이라는 단어의 왜곡. 아침. 건강은 과학이 아닌 기업이 만든 이미지. 3. 아침을 걸으면 진짜 살이 찔까? 아침을 걸으면 폭식을 하게 된다는 통설의 진실. 실제 연구. 아침을 걸은 그룹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낮았다. 인슐린 감소성과 식후 혈당 변화 차이. 아침을 먹느냐보다 중요한 건 언제 얼마나 자주 먹느냐. 4. 아침형 인간 대 저녁형 인간.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믿음의 오류. 유전적으로 정해진 생체 리듬. 크로노타입. 아침형 인간 신화의 탄생 배경. 산업혁명과 출근 문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그 새는 야행성 벌레 못 잡음. 5. 세계의 아침 문화는 다르다. 프랑스. 커피. 크루아상. 인도. 달. 낭. 짜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 아침은 생략.
우리만의 아침 문화는 어디서 왔을까? 6. 아침 공복에 커피는 정말 안 좋을까? 위산분비 자극. 개인의 위 상태에 따라 다름. 오히려 공복 시 카페인이 더 잘 흡수되는 경우도. 아침 커피는 좋다 대 나쁘다 이분법적 판단이 아닌 맥락 파악이 중요. 7. 아침 공복 운동의 진실. 공복 유산소 운동. 지방 연소율 증가. 하지만 근손실 우려도 있음. 운동 강도와 개인의 체형에 따라 달라야 하는 전략. 8. 아이들에게 아침은 필수일까? 성장기 아이들의 에너지 필요량. 아침을 먹지 않을 경우 인지력 저하 우려 있음. 하지만 무조건 식사 강요는 오히려 스트레스. 소량이라도 먹게끔 유도. 9. 결론. 나에게 맞는 아침이 정답이다. 아침을 꼭 먹어야 하는 사람도 있고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있다. 건강은 습관의 총합. 아침에 대해선 내 몸에 맞는 방식이 진짜 진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 바로 이스탄불의 이름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터키의 중심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이곳은 수천 년 동안 비잔티온,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을 거치며 엄청난 역사와 정체성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우연히 생긴 오해에서 시작되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혹은 이 이름이 정복자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말버릇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는 어떠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정복과 언어, 문화와 종교가 충돌하고 융합된 끝에 태어난 이름 이스탄불의 숨겨진 탄생 이야기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콘스탄티노플 그 찬란했던 이름. 고대 비잔티온 시절 이야기부터 시작.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도시를 새롭게 꾸미며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명명. 뜻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동로마 제국의 중심이자 기독교 세계의 심장 역할. 유럽인들에게는 천년의 신성한 도시였음. 하지만 이 이름이 오스만에겐 마냥 반가운 게 아니었다. 2. 이스탄불은 무슬림이 만든 조롱 이름이었다. 민간에서 먼저 불린 이름 이스탄불의 기원. 고대 그리스어 이스틴폴린. 뜻은 그 도시로 또는 도시 안으로. 즉 신에 간다는 말에서 유래한 지명. 말이 흐르면서 이스탄불, 이스탄불. 이스탄불은 사실상 그냥 도시란 뜻. 천년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결국 이름마저 평범한 그 도시로 불리게 된 거죠. 오스만 제국은 정복 후에도 한동안 콘스탄티노플을 공식 문서에서 사용. 하지만 민간에서는 점점 이스탄불이 퍼지게 됨. 3. 정치적 선택 이름의 종말. 1923년 터키 공화국 수립.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터키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함. 유럽과의 단절 그리고 이슬람적 정체성 강화. 1930년 국제적으로도 이스탄불을 공식 지명으로 채택. 유럽에서는 여전히 콘스탄티노플이라 불렀지만 터키 정부는 그 사용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럽에서 편지를 콘스탄티노플로 보낼 경우 받을 수 없다며 반송하기도 했죠. 4. 이름에 담긴 세계관 전쟁. 콘스탄티노플은 기독교적 그리스, 로마 중심의 상징. 이스탄불은 이슬람권과 오스만 문화의 상징. 하나의 도시, 두 개의 세계관.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문명 간의 충돌과 정체성 그리고 종교의 흔적이 담긴 하나의 역사적 기록입니다. 5. 오늘날의 이스탄불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름. 오늘날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상징적 도시. 여전히 많은 정교회에서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를 유지 중.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선 이스탄불이라는 이름의 두 문명의 흔적이 모두 살아있다. 당신이 이스탄불이라 부르든 콘스탄티노플이라 기억하든 이 도시는 여전히 세계의 교차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